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조의 종류 중 공통화음을 통해 조바꿈하는 온음계적 전조와 공통화음 없이 반음계적 변화음에 의하여 새로운 조로 전조하는 반음계적 전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트링 퀄텟 편성 안에서 화성화하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악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온음계적 전조와 반음계적 전조를 동일하게 D 메이저에서 B 마이너로 조바꿈하려고 합니다. 먼저 온음계적 전조의 경우 화성화하는 작업을 실습해 볼까요? 우선 이 선율에서의 새로운 조 B 마이너의 5도, 1도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마지막 3, 4마디에서 B 마이너의 5도, 1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의 임시표가 나오게 될 3마디 앞의 화음을 공통화음으로 지정하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파트의 음을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이스, 첼로의 선율을 만들어 갈 텐데요. 이 1바이올린의 음역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첼로의 첫 으뜸음은 이러한 음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자, 1도, 5도 진행 후에 자연스럽게 1도가 아닌 6도의 진행을 만들고요. 그리고 2도, 이 지점에서 바로 공통화음을 찾아야 하죠. 바로 B 마이너의 4도가 D 메이저 2도와 공통화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의 5도, 5도 7, 1도로 마무리 짓는 화성의 윤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성을 채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1도의 레파라와 5도의 라도미는 공통음 라를 한 악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살펴보았을 때 첼로의 선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2바이올린에게 공통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바이올린의 라 그리고 비올라의 파를 주고 5도 진행은 자연스러운 선율의 진행 원리에 따라서 구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3마디에서는 B 마이너의 5도로 갈 때 바로 5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류음, 비올라의 서스 진행을 통해서 종지적 긴장감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악보는 우리가 슈만의 스타일의 화성 실습을 위한 자료가 되는데요. 먼저 이 곡의 선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 악보의 마지막은 원조인 D 메이저가 아니라 새로운 조의 종지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조로 들리세요? 네, 맞습니다. F샵 마이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F샵 마이너의 1에 4, 6, 5도 7, 1도라는 새로운 조성의 종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지점에서 종지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실습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마디를 공통화음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 앞에 이라는 선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화성을 넣고 있나요? 아마도 시라솔이라는 화성은 솔시레 화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F샵 마이너의 솔시레를 가지고 있는 화성은 무엇입니까? 네, 나폴리 6화음이죠. 그래서 나폴리 6화음을 통한 전조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나폴리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조를 실행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선율을 바탕으로 스트링 퀄텟의 진행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실 거예요. 슈만의 화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전이형의 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화성음을 적절히 활용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온음계적 화음, 그 화음과 화음 사이에 우리가 반음계적 선율의 변화를 통해서
증삼화음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 곡 안에서 화성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다양한 답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동일한 선율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화성 진행과 베이스 진행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답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이 선율, 멜로디에 대해서 첼로는 전이형에 의한 순차적인 베이스와 그리고 도약의 진행을 통해서 대선율로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때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서로 화성을 채우는 역할을 하되 짝지은 성부로 배치해서 선율적 또 화성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함께 전체 악기가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하는 음악적인 전개에 동참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다시피 1마디, 2마디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베이스, 전이형에 의해서 순차적인 베이스를 만들고요. 특히 저 2마디와 3마디에서는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3화음을 추가시키죠. 그리고 4마디 같은 경우도 감7화음에서 5도 이사로 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성 안에서 반음계 해결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특별히 6마디에서는 이 도를 비화성음 아포지아투라로 처리해서요. 긴장을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네아폴리탄 이렇게 화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음계적 전조로 가볼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반음계적 전조도 D메이저에서 B마이너로 전조하는 스트링 퀄텟을 우리가 화성화하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주어진 선율에서 우리가 반음계 전조를 하기 위해서는 B마이너의 라샵이라는 이 끊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조가 확정되죠. 그러므로 반음계적 변화, 즉 라샵이 일어나는 구간을 우리가 설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2마디에서 그런 라샵의 형태가 가능해서 B마이너 1도, 5도, 1도의 형태로 아마 전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베이스 진행을 만들어 볼까요? 1마디는 1도, 그리고 5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4도를 넣게 되고요. 이 5도 라에서 바로 새로운 조의 5도인, 즉 B마이너의 5도 이끄는 라샵을 등장시켜서 쭉 종지를 향해 가면 되겠죠. 내성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레파라와 솔시레의 공통음 레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을 채워서 선율적인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후는 자연스럽게 그 진행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형진행적 전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동형진행, 시퀀스는 선율적으로나 화성적으로 동일한 음정 구조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동형진행을 사용하면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성 변화와 음악적 전개,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행에서 우리는 시퀀스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 파라, 파솔이 있고요. 미파, 레미. 이 구간에서 우리는 동형 진행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진행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형 진행, 5도권 동형 진행, 즉 1, 4, 7, 3, 6, 2라는 오음계적
오도권 그 순환하는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동형 진행의 화성 진행을 펼쳐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라에다가 라 샵을 걸게 되면 쉽게 B 마이너로 전조를 얻어낼 수 있겠지요. 저는 특별히 이 레, 솔, 도, 파, 시, 미라고 움직일 수 있는 선에다 이 소프라노에 대한 6도 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위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도 6, 그다음에 B 마이너의 2도로 이렇게 공통화음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동형 진행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전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성을 채워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음. 이 공통음은 기본적으로 이 첼로와 퍼스트 바이올린이 이 동형 진행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가까운 너무 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이 동형 진행적 원리를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올라도 바이올린도 높은 음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성부도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 이러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에서도 역시 동형 진행을 통하여 새로운 조성적인 변화를 빈번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선율에서 우리는 G 메이저 그리고 A 메이저, B 마이너의 5도, 1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솔은 G 메이저의 5도, 1도, 솔샵 라는 A 메이저의 5도, 1도, 라샵 C는 B 마이너의 5도 1도로 하여 순간적으로 전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내성을 채워볼까요? G 메이저의 5도 1도를 갖고요. 그 다음 A 메이저의 5도. 이것도 역시 미, 라, 파, 시의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전위형을 사용해서 6도의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베이스 첼로 라인을 만든 후 내성을 역시 채워가면 되겠지요. 이 동형 진행 전조는 특히 세자르 프랑크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악보는 세자르 프랑크의 오르간곡 중 하나인 B.S. 에로익이라는 영웅적 작품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프랑크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형 진행은 진정 동형 진행입니다. 진정 동형 진행은 마디 단위로 음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전개되는 진행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디마다 전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디마다 동일한 음정의 진정 동형 진행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F샵 마이너, F 마이너, 또 E 마이너로 먼 조로의 순간적인 전조가 자연스러운 이 반음계적 진행에 의한 선율들에 의해서 이질감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동형 진행은 이런 반복이라는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의 동기발전 요소에 의해서 크게 무리 없이 공통점을 가지면서 통일감 있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원래 오르간 곡이지만 피아노에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샵 마이너에서 F 마이너 그리고 E 마이너 이 가운데 내성의 진행을 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진정 동형제 동일한 음정의 진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매우 먼저로 F샵은 샵이 3개, F 마이너는 플랫이 4개 그리고 E 마이너는 샵 하나의 조인 이 원격조, 먼 조로서 순간적인 이동을 이루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음계적 전조와 반음계적 전조 그리고 동형진행적 전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전시대로부터 낭만시대로 흘러가면서 근친조가 아닌 원조성, 먼 조로 이동하여 조성적인 안정감을 흩어서 음악적인 색채감과
또 예기치 못한 조성으로서의 신선한 진행을 만들어가는 작곡가의 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트링 퀄텟의 실습은 사성부, 그 이상의 다성부 구조를 연습하는 좋은 훈련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화성감을 또 악기의 음역과 진행을 어떻게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배울 수 있고요. 개개의 선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또한 하나의 일체화된 그런 음악 구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랑크 스타일의 화성 실습을 통해 낭만후기 작품의 화성적인 경향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